이번 시간에는 3조 호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그 시절 하면 뭐 대부분 경제가 좋았던 시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스토리 때문에 왜 경제가 좋았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6년에서 1989년까지 경기가 좋았던 시절, 그 시절이 제일 대한민국이 성장이나 여러 면에서 지표가 제일 좋았습니다. 근데 그게 또 기저효과라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1980년 오일 쇼크가 2차로 벌어졌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져서 경기가 좀 어려웠었죠. 그때 막 주가도 박살나고 막 부동산도 박살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연준이라던가 일본이라던가 이런 어떤 세계의 동요 속에서 대한민국이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 GDP 성장률이 당시 연 12%를 웃돌았거든요. 어마어마한 성장 속도를 보여줬죠. 뭐 지금 신흥국들도 7%밖에 안 되는데 뭐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라 보시면 되고요. 이때 무역 수지 첫 흑자를 달성했어요. 그동안 만년 적자를 하다가. 그리고 실업률이 2.5% 이하로 최저를 달성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취업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때 저환율이었는데 900원에서 667원으로 하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엄청나게 절상이 된 거죠. 뚝 떨어졌죠. 이때 외채가 많이 경감됐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지면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을 이야기하자라고 하면 수입 물가가 줄어들고, 그리고 달러 빚이 줄어들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환율이 지금 1200원 부근인데 1000원까지 떨어진다라 그러면 항공사가 되게 좋아져요. 달러 빚이 굉장히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나는 갚으려고 이만큼 준비해놨는데 막상 돈을 이것만 갚아도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만큼이 다 이익으로 잡히겠죠. 기업의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돈을 너무 잘 벌어가니까 미국이 돈을 못 벌어요. 일본이 혼자 벌어가니까 안 되겠다 해서 불러요. 야, 일본, 독일 와봐. 너희 때문에 계속 재정 적자가 벌어진다, 미국이.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사주긴 사줄 건데 환율을 절상시켜라 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70% 절상을 합니다. 1000원, 1달러 1000원 하다가 1달러 300원으로 절상하는 거예요. 뭐 엄청나게 쇼크죠. 그래도 그때 일본 경제가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견뎌는 냈어요. 예. 그 와정에서 이제 대만도 36% 절상을 하고 한국은 뭐예요? 11%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절하효과가 났다라는 건 수출에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마진을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본보다 훨씬 더 유리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미국으로 수출하던 게 많이 무너졌어요. 제조업들이 많이 힘들어지고 그 틈을 치고 들어온 게 대한민국 기업들이에요. 이때 미국으로 수출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때 또 마침 또 이제 경제가 좋아지면서 자동차 마이카 시대가 열렸거든요. 자동차 타고 다니니까 뭐 매출도 좋았고 전반적으로 지금 뭔가 경기가 좋게 돌아갈 수가 있었던 환경이 됐다라는 거죠. 이때 미국 달러 지수도 급감을 했는데요. 미국도 이제 달러 지수 급감하게 된 계기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스태그를 잡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20%까지 올렸었어요. 몇 년 전까지. 그러다가 아 이제 물가는 다 잡은 것 같다. 이제 경기를 살리자라고 하면서 금리를 20%대에서 10%대로 뚝 떨궈버립니다. 돈이 막 풀려 나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내에서 돈이 풀리니까 투자가 활발해지고 고용이 활발해지고 소비가 엄청나게 째겠죠. 그럼 미국에서 소비하는 것 중에서 한국산 물건을 사기 시작하는 거죠. 많이 팔립니다. 신흥국들이 수출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예요. 근데 이때 환율 때문에 일본이랑 뭐 대만이 홀딩이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한국이랑 중국이 녹아난 겁니다. 이때 마침 중국도 엄청나게 이제 개방을 했었거든요. 1986년에 그때 동부연안의 도시 14개를 개방했고 그 뒤에도 계속 개방을 했어요. 산둥도 개방하고 다 개방하면서 이제 중국으로도 투자 붐이 이제 불던 시기였었던 거죠. 중국으로 투자 붐이 일던 시기에 한국도 같이 이제 뭐 호황을 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2005년부터 7년에도 같은 모습이었었죠. 유가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2차 석유 파동이 80년에 벌어지고 나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안 되겠다. 그냥 중동 믿으면 안 되라고 하면서 원유 개발을 스스로 찾으러 다녀요. 이러니까 중동에서 깜짝 놀란 거죠. 아, 내가 가격을 올리면 독점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증산을 해서 가격을 확 떨궈버려요. 왜? 개발 실패하라고. 개발 실패해서 계속 중동에 있는 석유를 쓸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파워를 지금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28달러에서 14달러까지 떨어져요. 반토막이 났죠. 유가가 반토막이 나면은 원가 절감이 됩니다. 전반적인 물가가 다 하락하게 되니까 기업들은 재료비가 떨어졌죠. 근데 판매 가격은 잘 안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니까 마진이 확 올라왔죠. 마진이 좋아지니까 굳이 물가 인상을 할 시도 필요가 없는 거죠. 경제가 좋아져도 물가 인상을 별로 안 하는 겁니다. 인플레가 안 벌어지는 거예요.
저물가 유지를 했죠. 뭐 물론 저물가 유지에는 저임금도 유지가 가능합니다. 물가가 싸니까 임금을 올릴 명분이 없죠. 물가가 안 올랐으니까 임금도 안 올리겠다라고 하면서 다 누르는 거죠. 그럼 이 과정에서 누가 돈을 버냐면 기업들이 마진이 확 늘어나요. 근데 기업들만 좋은 게 아니라 이때 또 누가 좋냐면 자산가들이 좋죠. 야, 이때 그냥 돈 다 빌려서 막 땅 사고 이러면 또 엄청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환율, 저유가, 저금리였던 시절이 한 번 있었죠. 2020년에. 그때 한번 이제 막 부동산이랑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유도 이거와 같은 사이클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저황에서 코스피 지수가 130에서 1000까지 7배 올랐던 이제 사건이었죠. 이때 주식 투자 인구가 20배가 늘었습니다. 당연히 코스피 지수가 7배 올랐으면은 뭐돈 있는 사람들은 다 증권회사 갔겠죠. 객장 가서 막 주식을 사들이는 겁니다. 그때 이제 엔화 절상을 해가지고 달러 인덱스가 급격히 이제 가라앉았어요. 그러면 신흥국으로 돈이 몰렸고 당연히 한국에도 돈이 들어왔었죠. 이때 마침 또 투자할 만한 게 없었던 게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고 소련도 해체하니까 딱히 투자할 만한 나라가 별로 없었어요. 마침 그때. 그러니까 한국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던 거였고요. 이제 그러면서 중국 같은 경우도 같이 각광을 받았는데 중국도 1978년부터 1990년까지 12년 동안 GDP가 5배가 올라갑니다. 어쨌든 경제 호황이 벌어지면 결국 뭐냐면 부동산 가격으로 이제 이어지겠죠. 그때 임대차 보호법이 1981년에 생겼었고 1988년에 올림픽 준비가 생기면서 건설이 또 화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3조 호황의 결말은 해피엔딩이냐?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벌어졌기 때문에 3조 호황이 나왔던 거고 3조 호황이 또 좋았기 때문에 그 뒤는 또 새드 엔딩이 있었습니다. 1988년에 이제 미국이 불러요. 한국도 돈 많이 벌었네. 원화 절상해야지 라고 하면서 원화 절상하고 이제 다시 무역 적자 시작됐죠. 그리고 이제 과잉 투자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이 저하가 되고 나중에 이게 경쟁력 하락 그리고 이게 좀비 기업으로 조금씩 이제 변하는 첫 단추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에 올림픽 특수가 종료되면서 과거처럼 그렇게 막 뭔가 부양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떨어졌었죠. 거기에다가 이제 89년에 5개 도시에 1기 신도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30만 가구 공급을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동산이 또 크게 하락했었죠. 또 1989년에 미국의 검은 월요일이 왔었죠. 그리고 일본의 버블 붕괴가 벌어졌었습니다. 3조 호황이라고 모두가 좋아했던 그 시기에 갑자기 뚝 떨어지니까 이제 굉장한 충격이 왔죠. 그러면서 3조 호황의 결말은 나중에 또 투자자들이 또 많은 손실이 났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뭐냐? 3고죠. 3고.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금리가 빠르게 인상되고 있죠. 국고채 금리를 보면은 5년 내에 다시 또 최고점 상단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업들이 빚내서 투자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졌고요. 인플레 압박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은 이제 고유가인데요. 유가가 지금 1년 만에 2배 가까이 올랐죠. 다시 5년 만에 또 최고점 상단으로 또 올라와 있습니다. 유가도. 인플레 압박을 계속 밀어넣는 거죠. 이 고유가 때문에. 원가 부담이 생기니까 기업들은 마진이 떨어지는 거고 가게도 소비가 줄어들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세 번째는 이제 고환율이죠. 환율이 또 올랐어요. 1200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거의 한 1188원까지 올랐어요. 다 올랐다 봐야 되는데 환율이 10년 중에 거의 최고점 상단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금리, 유가, 환율 다 몇 년 동안 봤을 때 지금 최고점 상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 이 3고의 결과는 뭐냐면 강력한 물가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결국은 기업도 부담이 되고 가게가 부담이 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살아남는 애는 누구냐면은 그 물가 인상 압박에서 자유로운 애들, 이 기업들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3저면은 꼭 호황일까? 이것도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3저라고 꼭 호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할 만한 사례 중에 하나가 2014-15년이 있었어요. 이때도 3저였습니다. 유가도 저렴하고 금리도 저렴하고 달러도 저렴하던 시기였었거든요. 근데 이때는 오히려 불황이라고 불렀어요. 재료는 같은데 결과가 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해외 상황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뭐 일본의 사연도 있었고 미국의 사연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세계적으로 오일 쇼크라는 그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3조 호황이 나왔던 거고 2014-15년에는 딱히 그런 거 없이 그냥 왔기 때문에 다 불황인데 뭐 어떡할 거예요. 어디다 팔아먹을 때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도 3고인데 바깥의 상황에 따라서 이 3고도 오히려 호황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국보다 유리한가를 봐야 돼요.
일본보다 지금 유리한 상황인가? 중국보다 유리한가? 대만보다 유리한가? 환율적으로. 유리하다라 그러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상대적으로 더 좋습니다. 그리고 소비가 확대되는 시기이냐? 어느 나라가? 미국과 중국이. 미국과 중국이 지갑을 열고 있는 시즌에는 대한민국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그 상황일 때는 삼저든지 삼고든 간에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삼고이긴 하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라고 하면은 물가 부담 속에서도 미국 경기가 호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뭐 중국 경기는 지금 호황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친환경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업이나 국가들이 지갑을 계속 열고 있어요. 뭐 이런 상황에서는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뭐 완전 베스트까지는 아니어도 붙어볼만 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3구에서 어떤 기업들이 유리하느냐? 우선 부채가 적어야죠. 금리 때문에. 그리고 현금 여유가 있어야 될 거고, 원가 부담이 적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를 만드는데 원가가 99만원짜리면은 재료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마진이 사라지겠죠. 그런데 100만원짜리 물건에서 원가가 한 3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뭐 4만원, 5만원 원가 부담이 들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마진율은 95%가 되겠죠.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진율이 좋게 원가 부담이 적은 기업이 된다. 그리고 수출 비중이 높아야 된다. 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내수 기업이 아니라 해외로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환율에서 먹고 들어가려면 수출 비중이 높은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출이 잘 되는 기업은 당연히 지금 미국 경기 호황이라든가 중국 경기 호황을 그대로 누릴 수가 있겠죠. 이런 기업들은 상고여서도 오히려 호황을 누릴 수 있다. 반대로 이게 되지 않는 기업들은 오히려 불황을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조 호황이 왜 좋았는지, 그리고 지금은 3고임에도 호황이냐 불황이냐에 대해서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잘하는 기업을 선택해야 된다. 3저든 간에 3고든 간에 잘 선택해야 돼요. 이 1980년에 스태그플레이션 때도 오르는 업종이 있었고 떨어지는 업종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오히려 반도체 업종들은 날아다녔어요. 그때는 신성장 사업이라고 하면서 막 확대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우리는 뭐 과거에 너무 데이터들을 너무 무시해도 안 되겠지만 과거 데이터만 가지고 지금은 무조건 나쁠 거야 이렇게 단정 짓지 않고 바뀐 내용들 그리고 전반적인 큰 흐름을 보면서 투자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